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세요? 한 분이 아직 입장을 안 하셨는데요. 한 1분 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하는 헌법 관련해서 내용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번만 지나가시면 다음에는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 편안하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또 오늘 보게 되면 오늘은 뭘까요? 오늘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요게 또 미국 연방 고등법원에 올라간 판례네요. 연방 고등법원에 올라간 판례인데 상공회의소하고 이제 다투는 그런 노동부 et al이라고 하는 것은 기타 여러 가지 이하 기관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여기서 보게 되면 플랭클린 노동부 이하 단체들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싸우는, 그래서 결국은 연방 문제 있죠. 연방 문제로 연방 고등법원에 올라간 그런 판결문이라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Franklin Worker and Community Right to Know, 한마디로 이제 알 권리죠. 알 권리. 노동자 및 그 공중 알 권리에 관한 헌법에 관한 이제 위헌성을 다투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이제 여러 그 소송들이 합해져서 여러 가지가 종합해서 제기됐던 소송이겠죠. Consolidated Action이니까 여러 가지 그 기관에서 모아서 같은 내용으로 올라간 그런 소송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로 Summary Judgment에서 결국은 패소해서 아마 어떻게 됐어요? Chamber of Commerce가 이제 소를 제기했겠죠. 상공회의소가 이제 패소를 해가지고 한마디로 고등법원, 연방 고등법원에 이제 항소한, 그죠? 그런 케이스겠죠. 그래서 Right to No Act니까 No Act라는 그냥 짧은 그죠? 이름으로 이렇게 No Act, 그죠? 알 권리법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법률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사실상 그 작업장과 환경 위험을 제공하는, 그죠? 현출하는 그러한 물질의 공개를 요구하는, 한마디로 작업장에서 위험한 물질이 있다 그러면 그건 내가 알아야 되겠다. 알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공개를 요구하는 법률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방법원에서 뭐라고 이제 판시했냐면, 자, 이 알 권리와 관한 그 법령의 그 일부 조항 자체가 소위 그 연방 직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법률, 오샤, 그죠? 우리가 배웠던 오샤라는 그 위험,
통신 규정에 손치당한다. 한마디로 따라서 위헌이다라는 거죠. 손치당해서 위헌이다. 그러니까 뭐 일부 규정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양쪽 다 한마디로 이제 어필한 거죠. 뭐 이거 한쪽이 뭐 승소하더라도 일부 뭐 일단은 전부 다 이제 양쪽 다 어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 일부분은 이제 인용됐고 일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다, 그죠? 인용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그 목적의, 그죠? 그 목적의 그 입법적인 그 내용들, 그죠? 선언이라든지 그 증거들을 보게 되면 특히 그 우리가 이제 입법을 하게 되면 입법에 대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입법의 목적이 뭐냐, 그죠? 입법의 배경이 뭐냐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알코올이라는 법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목적의 입법적인 그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담아져 있죠. 거기서 보게 되면 그 입법 배경이 뭐냐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환경에 있어서의 그 위험한 물질의 그 한마디로 확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공중에, 그죠? 대중의 건강에 위협을 준다, 그죠? 위협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어떠한 알코올리가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들이 그 직면에 있는 그 위험에 대해서 알코올리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they can make a reasoned decision. 따라서 그들은 그 좀 이성적인 결정을 내려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또 따라서 그 고용이라든지 그들의 그죠 삶의 그 조건에 대한 삶의 여건에 대한 그죠 알맞은 어떤 행위를 그죠 적절한 행위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 회사에서 녹을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환경적 관련된 위험한 물질에 대한 그 어떤 확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직원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local health and fire, 그죠? 한마디로 이제 그죠? 지방이죠. 지역의 그 건강이라든지 또 fire 봅시다.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재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다른 그 정부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그 위험한 물질의 그 실체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스러우니까. 그 목적이 뭘까요? 적절하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위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그 위험한 물질에 대한 정보의 공개에 대한 종합적인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확립하는 것 자체가 공공이익에 부합된다. 공공이익에 부합한다. 특히 이제 직장이죠. 작업장이라든지 또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그죠? 우리가 일반 지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따라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따라서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도 우리가 제공돼야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목적하에 이러한 알코올이라는 그런 법률 자체가 이제 의회에서 이제 입안돼서 제정되었던 이 백그라운드가 여기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보고 우리가 하나씩 다뤄야 됩니다. 자, 이런 알코올이라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연방 환경보호 환경보호처로 하여금 한마디로 실적인 위험한 물질에 대한 환경 위험 물질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뭐 환경에 한 주에 환경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뭐 물질이죠. 사용된 물질이라든지 제조된 거, 보관된 거, 또 패키징 된 거죠. 또 리패키징 된 거, 처분된 거, 또 방출된 거,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소위 환경부의 우리 결정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러한 물질들이 결국 뭐가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의 유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미 연방 그죠? 의회에서 만든 제정된 이 알권리라는 법 자체는 사실상 이 주무부처죠. 주무부처인 환경부처에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다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저 중요한 문제 볼까요? 이러한 이제 배경하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법률 자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볼 필요가 있다. 자, 과연 주법이나 이 규정 자체가 연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손치당하느냐라는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의회의 그죠? 일반적인 정책이죠. 의회의 어떤 의도와 관련된 문제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서 보였던 게이드라는 National Solid Waste Management Association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1992년도 판결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전 바로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항소를 했던 소위 상공회의소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자, 미국 연방법 제29조 667항 AB에 보게 되면 뭐라고 포괄적으로 모든 주법 자체가 선치당하도록 되어 있냐면, 특히 이미 그 기준이 공표되어 있는 그 안전과 보건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주법죠. 모든 주법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선치당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명시되어 있다. 또라고 뭐라 하냐면, 알코올이라는 모든 조항 자체는 특히 오샤라는 그 위험 통신 규정에 규제되어 있는 그죠? 이런 문제들과 직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프랭클린 법률 자체는 모든 것이 이제 주법이니까 연방법에 결국은 선치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챔버 오브 커머스라는 그 소위 상공회의소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그 연방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폭넓은 그런 해석 자체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연방 고등법원에 이제 우리가 판시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리즈닝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늘상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뭐 한 10년 가까이 이제 제가 이제 다루면서 보게 되면 가장 약한 부분이 이제 헌법 문제인데요. 헌법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없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조금 이제 추상적이기 때문에 헌법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을 조금만 더 이게 노력해가지고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쉬운 게 없죠. 근데 이렇게 절대로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또 헌법 우리가 이제 룰 자체도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헌법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이제 헌법도 이제 거의 이제 미국 헌법하고 이제 거의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판례 국가하고 성문 국가하고 좀 다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만 빼놓고는 뭐 거의 한 90% 이상 다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헌법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우리가 이제 헌법에 관한 판례뿐만 아니라 룰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헌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한 국가를 이루는 그 어떤 기본 체계죠. 기본 체계. 그래서 기본 체계를 우리가 배우고 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얼기설기 있는 그죠? 법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게이드라는 그 연방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봐서는 뭐라고 인식하고 있냐면, 자,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는, 한마디로 이제 프랭클린 주법이죠. 주법과 규정 자체가 한마디로 완전한 그 선치권을 이제 회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는 거죠. 어떤 때 우리가 조금은 이제 회피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연방 규정의, 그죠? 연방 규정의 어떤 기준에 어떤 부수적인
법적인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은 우리가 이제 그걸 회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회피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두 가지 목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걸 연방대법원에서 연방법이라는 게 전부 다 이제 프리엠션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무조건 계약을 연방의 그 exclusive field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나갈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그 법과 규정이죠. 법과 규정. 한마디로 이제 주요 목적 자체가 한마디로 이러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조치에 있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이게 주목적인 이러한 법과 규정 자체는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이러한 그 완전한 그 선치적인 내용들을 우리 회피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자,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기가 막힌 룰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손들라 하는 게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주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만든 제정된 법률인데 무조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작업장에서 주로 행해지는 어떤 절차라든지 그 물질부터 나오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공중을 보호할 목적인 그죠? 이러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교육 자체는 결국은 뭐요? 작업장의 안전에 관한 어떤 부수적인 법적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살짝 우리가 프리엠션 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요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그 연방 고등법원의 판시 내용이 기가 막힌 거죠. 이걸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건 무조건 우리가 프랭클린 스테이트 로 자체가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연방법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볼까요? 뭐가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Parsed Component State Regulation. 자, 스테이트 규정의 요건들을 그죠? 한마디로 뭐로 분석할 수 있냐면 parse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뭐죠? 뭐 이렇게 분석하다는 뜻인 거예요. 저게 이제 문장을 해석하다 분석하다는 뜻이니까 저 선치된 부분, 비선치되는 부분의 규정으로서 이렇게 나눠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꼭 우리가 모든 게 프리엠트 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아주 논리적이죠. 특히 이제 헌법은 이런 위헌성에 관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은 뭐가요? 헌법재판소에서 있던 여러 가지 그 판시 내용보다는 결정이죠. 헌법재판소는 결정이니까 결정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인용되고 있죠. 그래서 뭘까요? 자, 이러한 구주법적, 그죠? 주의 규정 자체가, 법 규정 자체가, 그죠? 자, 이러한 그 최고법, 연방이란 최고법을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어떤 고려 사항 자체는 뭐로 출발하냐면, 자, 이러한 기본적인, 그죠? 추론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자, 의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법 자체를, 한마디로 뭘까요? 주법은 어떻게 됐어요? 디스플레이스는 뭘까요? 한마디로. 뭐 이렇게 바꾸는 거죠. 뭐 자격을 박탈한다. 뭐 대체한다. 쫓아내. 대체한다. 주법을 대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추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에서 우리가 제정된 법 자체는 우리가 깡그리치에 처음부터 무시할 게 아니고, 자, 일단은 어떤 추론이 있느냐? 일단은 제정된 건 뭘까요?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연방법에도 우리가 갈등이 없다, 연방법과. 따라서 기본적으로 의회가 우리가 입법 배경 자체가 뭘까요? 그러한 주법 자체를 우리가 제외시킨다. 그죠?